참 어여보라 골목골목 산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햇빛이 찬 바람도 잡으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파트너분들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물빛 소리 산 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푸르게 더 푸르게 숨만 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거창합니다. 자, 어떻게 노래 들으셨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네. 네. 네, 이걸 노래방에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계속 한번 꽂히면 아작을 내서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이경수 사장이 아주 예쁘게 세수하시고요. 그 머리까지 촉촉하게 몇 가닥이 내려오신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눈 떠서 이 줌 화면 켜시는 거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제가 금요일 날이 아니구나,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다못해 이빨이 아파서 치과 예약을 하더라도요, 당일날이 되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가고 싶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가 예약을 해놓고 내 발로 치과 가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이 줌 미팅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카메라 켜놓고 누워 있을까?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오늘 또 들을까? 하루 쉴까? 뭐 그런 귀차니즘 그런 것들이 온몸으로 아마 감싸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는 그걸 뚫고 지금 옷을 갖춰 입으시고 김미경 사장님은 지금 액티 한잔 하시고 이경 사장님, 우리 이용주 사장님 헤드셋 끼시고 화면을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잠옷 발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냥 휴먼이 아니라 성공의 DNA를 가진 제가 말씀드렸죠. 예은그룹의 리더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역시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19분, 25분 넘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박보다사님, 우리 강서연 선생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틴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틴 선생님 뭐 다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토요일 날 AI 아카데미 하면서 이미지 프롬프트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PDF 파일을 정리를 해서 다 보내드릴 건데 PDF 파일 지금 이미지 파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광고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제가 이미지 하나로 영상 하나로 오토십 두 분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은 그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못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에 이거를 유튜브로 좀 남겨놓을까라는 생각도 어쩌면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 안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 목소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찾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맞아 이런 어떤 긍정의 메시지가 나올 거고 맞아 내가 저 부분을 놓치고 있었겠네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거는 결국 제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소통을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사실 남의 말 더럽게 안 듣거든요. 꼰대지요, 꼰대. 살아왔던 흔적이 있어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걸 빌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저께, 문점숙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왼쪽 뇌를 깨워주세요 라고 해서 스시키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거기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자폐 아이들, ADHD 아이들에 관한 독일 산소 주스로 실험한 것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1992년인가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이 빨간 산소 주스가 독일 PM 주스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천황 가족들도 다 드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 자폐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신경 발달 장애예요. 신경이에요. 신경.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또는 너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또 장 건강의 문제, 항상 뇌는 장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장간축, 기승전장입니다. 기승전장. 이런 것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의 원인을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런 PM 모든 제품들이 PM 삼총사만도 마찬가지지만 영양소를 보충해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황산화되는 것들을 좀 기능을 좀 높이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면역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폐 자체를 치료하거나 또는 암을 치료하거나 뇌종장을 치료하거나 뇌졸중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PM을 드시면서 중증지방이란다.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을 함부로 끊으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드시면서 몸 체크하시면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스폰서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끝에 약은 서서히 줄여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약을 한 번에 끊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양이 다 채워지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높아지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돼요. 세포가 건강하면 뇌가 건강해진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수면이나 집중력 등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런 좋은 체험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면역 기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너무 항진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원래 키포인트고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치료의 영역이지 이 영양은 몸이 치료를 견디고 회복하는 환경을 돕는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또 에너지 대사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영양제가 암을 치료한다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앉았다가 일어났어.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어. 이러면 이게 기립성 저혈압도 있지만 흔치 않게 기립성 저혈압이 대부분인데 기립성 고혈압도 있다는 사실. 이게 둘 다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 기능의 조절에 좀 이상이 생겨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관리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함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AI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베오3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하면서 벌써 업그레이드가 돼서 너무너무 날로 빛의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오3를 이용해서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배워서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미지 한 장으로 모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저께 제가 고양이 영상을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하튼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IMF보다 더 안 좋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업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나 AI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AI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지만 징글징글 하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데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게 없거든요. 냉장고 있지, 빨래해주는 세탁기 있지, 또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있지 살만해 죽겠는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쓸데없이 AI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원망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장난인 거 아시죠? 기분 언짢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날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AI 전문가들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 시거? 선생님, 맞습니다. 아이고, 역시 참석하신 분은 틀리네요. 우리 이용준 교수님 나오시죠? 네. 자, 선생님, 제 직업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살아남는 직업을 택하시려고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건지, 저는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기다가 이제 독서를 알리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3년 내내 똑같은 질문만 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직업은 지금 주업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 직업은 살아남으실까요?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AI를 했었는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돈 벌고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리셋해버리는 거대한 문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문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이 태양이 떠가지고 밝아버리면 아침, 그 다음에 태양이 져서 깜깜해지면 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을 했죠. 깜깜해지면 잠자고, 그 다음 환해지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태양이 리듬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면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 인류 역사상 없었던 취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싹 바뀐 것처럼 지금 AI가 그런 대격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지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문명입니다. 자, 이제 지식을 독점해서 돈 버는 시대는 사실 끝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관광기사, 버스 관광기사 아저씨였거든요. 택시기사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다 외우는 전문 지식이 있으셔야 됐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 사실 그 지식의 가격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공공재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뭐 법률 지식, 그다음 회계 지식, 영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을 담으시려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시지만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산에 가서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들 옆에 붙어서 2대1로 해가지고 다 깔아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것은 내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이제는 핸드폰도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바로 AI와 나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도 연결이거든요. 연결을 해서 내 가능성을 확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로 플러스 휴먼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서지호 사장님 졸리십니까? 네, 액트 한 잔 드시고요. 중요한 건 AI 시대에는 전 인류가 강제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시받는 팀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라는 똑똑한 비서를 전부 다 하나씩은 거느리고 계시고, 챗GPT, 제미나이 두 개를 쓰면은 내 안에 정말 든든한 비서, 정말 든든해요. 어떨 땐 가끔 거보다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하고 틀린 점을 그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하튼 이 AI라는 똑똑한 비서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세포들이 합류하는 것처럼 그 리더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팀원 마인드로 내가 밤새서 자료 찾고 공부해서 AI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AI, 없어요. 그쵸. 생각지도 마세요, 생각지도. 자, 여러분들이 AI랑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이랑 싸워서 1등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자, 100%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지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PM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예은그룹에서 바로 이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머리로 싸매고 혼자 일하는 싱글 브레인이 아니라는 사실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을 연결을 해서 마케팅을 조금 혁신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이 플러스 휴먼의 리더들의 집합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이 예은그룹, 제가 이걸 끌어가고 싶은 바로 본질입니다. 자, 제가 안 해봤으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이미지 한 장으로 오토십 해서 지금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고요. 영상 하나 보냈는데 강아지 엄마가 들어오셔서 강아지를 먹이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오토십을 끊어서 지금 먹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리더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6월 29일입니다. 마감이죠, 마감. 자, 여러분들은 마감이 후회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 마감이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시거나 이런 상처를 많이 입으셔야 결국 성공으로 이르는데, 이 성공의 가치는 여러분들 각각 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이 마감이란 말이 들으면 괜히 조금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제가 다른 말씀은 다 빼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려면 결국은 지가 깨고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병아리가 될 수 없고요. 밖에서 깨주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많이 들으셨던 진짜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최고의 업이에요. 최고의 업.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리시니까 그 축복을 같이 함께 누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딱 그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소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나만 먹기가 아까워. 아, 이 사람도 오셔서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 사람도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을 텐데, 이 먹는 즐거움이 또 한 기쁨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뼈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마음을 잡을 수 없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감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침에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고요. 또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있지도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마음과 생각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말도 나오고요. 생각도 나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내 마음과 생각을 순식간에 휘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 결국은 뭐냐? 심장이 뛰도록 체력을 기르고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잘 몸도 안 움직이고요. 근데 체력은 좋습니다. PM 덕분에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됐고요. 이렇게 뚱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안 걸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PM 덕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력이 좋아지니 영적으로도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PM으로 지금 71명을 제가 전도를 했지요. 이 전도하고 이 신앙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부 다 악액줄로 변하셨던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체력이 좋아지니 숟가락을 드시면서 온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은 체험 사례를 보니까 다 그거를 보따리를 풀어드리지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행복으로 저는 날마다 살거든요. 저는 PM 비즈니스견 하지만 저한테는 천명소명 사명과도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셨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체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은 국력. 이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라면 그때도 무조건 체력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이 체력이라는 건 내가 몸의 체력도 있지만 마음의 근력도 있습니다. 생각의 근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패를 가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체력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체력이 바닥나면 뇌는 부정적인 신호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경이로운 게 바로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다는 거. 불안하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만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영양과 산소 즉각 꽂아주는 NTC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남석 사장님이 적재적소라는 말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폭발하게 만들 수 있는 멘탈 생성기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지금 액티바이저 한 잔에 온몸에 핏줄이 돌고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틈이 보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리더로서의 눈이 띄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사장의 체력이 곧 그룹의 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인 내가 비실비실하고 에너지가 다운되고 있는데 어떤 파트너가 내 뒤를 따르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비실비실한데 여러분들 보시고 누가 따르시겠어요? 그래서 몸부터 가꿔라 그러는데 글쎄요. 저도 지금 몸을 가꾸려고 하는데 뚱뚱한 사람을 보고 누가 리더라고 하겠습니까? 응? 근데 뚱뚱한 사람이 리더가 많아요. 또 생각보다. 어쨌든 자, 매일 아침에 PM으로 내 몸의 심장부터 뛰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내 안에 뿜어져 있는 이 터질 듯한 에너지 확신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파트너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제고요. 리더의 마인드셋은 머리에서가 아니라 세포 체력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강조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은 핸드폰에다 다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다 갖고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요, 희한하게 다 의사 선생님도 앵무새 같고요. 앵무새 같기만 해도 좋은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나랑 말도 많이 안 해요. 한 3분에 다 처방전 끝나고 그냥 가서 약 받으면 되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 스타틴 안 먹으면 혈관 막혀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 자, 의사 선생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입니다. 환자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말 맹신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환자들은 그 말을 믿고 철떡같이 믿고 하루도 안 빼먹고 진짜 약을 밥보다도 더 잘 챙겨 드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1년 뒤냐 2년 뒤에 검사해 보면 약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드셨는데도 혈관이 오히려 더 좁아져서 오시는 병원에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환자들은 그럴 때마다 약을 잘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는데 왜 내가 더 혈관이 막혔고 더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지? 라는 이런 배신감, 상실감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위에 살펴보시면. 근데 제가 요거는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차려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541개의 병원에서 무려 13만 명이 넘는 심장질환 입원 환자들을 대규모로 분석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기존 의학계의 가설대로라면 사실 심장혈관이 막혀서 실려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LDL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100 이하였고요. 심지어 70 이하로 아주 낮은 사람도 무려
7%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범은 알고 봤더니 그 6살 난 아이가 동맥경화로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분석을 한 거죠. 그 아이의 혈관을 보면서 알았던 거. 6살짜리가 동맥경화 걸릴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도 발명이 됐던 거고요. 뭐 그런 역사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쉬엄쉬엄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주범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LDL 수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혈관이 막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수치가 턱없이 낮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강조했습니다. TG 수치, 결국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홍영년 어머니 말씀드렸죠. 와, 아가씨 몸이에요. 중성지방이 100밖에 안 돼요. 72세 되신 어머님이. 그래서 너무 더군다나 당화혈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그 분이 지금 6점대로 내려와셨고요. 그리고 누가 아드님인가 누가 5점 몇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지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헷갈립니다. 여하튼 중성지방 수치 때문에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 그 기름때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비율이 깨졌을 때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떡이지면서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질병으로 이루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무서운 경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 빵, 면, 그쵸? 이런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이빨이 오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혈당이 위아래로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을 치면 혈관벽을 다 뜯어내고 망가뜨리는 거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엉뚱한 LDL만 낮추겠다고 스타틴 약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니까 환자분들은 부작용으로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면서 본인만이 느끼는 정말 너무 아픈 근육통에 시달리고 혈관대로 망가지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혈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약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결국 그거예요. 너무도 잘 아시지만 알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제대로 된 영양 공급 그리고 대사 개선입니다. 이게 대사 질환이라는 건 결국 생활습관 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대사 메커니즘을 가장 완벽하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아닌 영역의 존재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독일 PM 바로 풀미엔 영양 주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기본 삼총사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소가 겉돌지 않고요.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다이렉트 그냥 확 꽂아주고 NTC죠. 혈액 청소하고 중성지방을 태워버리는 바로 기술력.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제일 먼저 오늘 들어오신 우리 홍형년 어머님의 검사 결과지 수치가 불과 며칠 안 됐죠.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있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유통이지만 여러분들 세일즈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스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한 가짜 건강 상식들이 너무 난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구해내실 수 있는 위대한 건강 컨설턴트이자 생명의 리더분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지금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장을 마구 흔들어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바이즈 흔드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스탄부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다 들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써놨어요. 즉각적인 세포 에너지 박동, 그다음에 집중력, 근력, 비전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은 단말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단말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단말기. 끝단자거든요. 네, 기계예요. 기계가 끝에 있다. 근데 전 세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단말기라는 끝에 있는 결국은 내가 제일 끝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근데 슬픈 건 자세히 보면 뭐냐면 인류의 99%가 이 네트워크 가장 말단이 바로 끝단자거든요. 터미널 종점, 단말기, 기계의 종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단말기로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은 결국은 핸드폰을 쓰고 거기서 앱을 결제하고 챗GPT를 하더라도 5,500원 쓰고 전부 다 영상하는 거 유튜브 만약에 프리미엄으로 보면 구독하시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전부 다 소비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쵸? 맨 끝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소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된다는 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철저한 소비자죠. 그것이 여러분들 단말기 가지고 있는 터미널의 삶이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돈이 흐르는 이 길목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의 말단이 아니라 중심인 이 허브에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요즘에 핸드폰하고 놀면서도 와, 앱 하나 결정되는 거 캡컷 무료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지나면 그 캐시 크레딧이 소멸이 되면 제가 결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플랫폼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비자가 아닌 현명한 그것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좋은 거지만 내가 내 돈 주고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독일 놈들 죄송하지만 독일 오빠들 유로로 들어오니까 이거 국가에도 우리 애국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액티바이저 하나 사서 드셔도 1%가 자선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수당을 유로로 받는단 말이죠. 국가에 정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내 돈 두고 드실 건데 공짜로 드셔야죠. 그리고 독일 전산에 남아도는 돈 내가 먹을 수 있다라면 독일한테 가지 않고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 자부심이 크거든요, 저는.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이 독일 PMBC가 왜 위대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시민이 자본 한 푼 없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자본 한 푼 없이 진짜 이 빅비즈니스 거대한 플랫폼의 주인이 되시고 이 허브,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저는 PM 비즈니스가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마시라 그랬어요. 열심히 살면 애 같아서 세포가 기가 막혀 디즈니랜드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생활하시다면 정어절로 열심히 될 수밖에 없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면 충분히 부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챙기고 내 마음 챙겨주면서 내가 이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AI라는 기술을 사업에 접목시켜서 사장님 한 분 한 분들이 전 세계 파트너들을 줌으로 묶어버리시고 SNS 콘텐츠를 뿌리는 이 디지털 주권자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파도 누워있어도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만든 이 PM 허브라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제품이 소비가 되면서 소득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선순환 구조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평생 가져갈 권리소득의 비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물건 파는 사람, 전 물건 팔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좋지. 그리고 회원가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것도 모르시고 마치 우리가 돈 꽤나 엄청 버는 것처럼 마치 세일즈로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불편하죠. 그러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모르셔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제품 하나를 전달하셔도 그분을 섬겨주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알게끔 섬겨주시면 그분이 알을 통해서 이제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면 알아서 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준 거, 물론 알려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자체를 알아주면 나는 급 행복 뿜뿜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거대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경영하는 최고의 경영자라는 이런 주권자라는 거 의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9일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았고요.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은 벌써 저만큼 올라갔는데 왜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제자리 걸음이란 이 순간에 저도 그랬으니까 나를 진짜 리더로 만드는 어떤 영혼의 근육이 자라고 있는 중이다, 공사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리더인 내 몸과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는 그 경험치들 재산이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AI 문명 시대이긴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1학년 1반이라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전부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뭐 경력 단절이나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오직 간절한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저는 돌아갈 곳을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으로 보니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있는 분들만
이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 마감 마지막 1분 1초까지 내 안에 숨겨진 체력을 쥐어짜서 심장을 뛰게 만드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각성하고 일어날 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마지막 엔딩곡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힘찬 월요일 맞이하시고 요이 땅 시작하시길 바랐습니다. 기적의 확언으로 오늘 마치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네, 난 참 행복해. 좋아, 정말 좋아. 난 이미 부자야. 네, 감사합니다. 난 이미 건강하시고요. 부자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부터 틀어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게 시작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우,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쁘십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 익산에 계시는 분. 네. 8월 달에 익산에 갈 겁니다. 그래도 뵙겠습니다. 아우, 남성 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아우, 막 감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하세요. 네, 빠이빠이입니다. 서정 사장님. 빠이빠이입니다. 여러분들 꿈 잊지 마시고 꿈을 꺼내세요. 자,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열당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